2월에 특상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담합이라든가 업다운 계약, 불법 전매, 시세 교란, 가두리, 불법 증여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스타 강사라든가 투기를 조장하는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서 8월에 투기 조장 유튜버에 대해서도 잡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부 유튜버들이 아예 접든가 아니면 일부 접든가 남겨놓고 접든가 아니면 지워버리고 접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제 얘기 나왔어요? 8월 12일에 시세 교란하는 부동산 유튜버 특별점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 되죠. 예를 들어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강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심히 보셔야 되겠죠. 특히 예전에 부동산으로 돈 벌게 해준다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쉬워요. 요거 저거 찍어주고서 돈 번 사람들만 소문 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LNG 같은 경우, 제가 LNG라고 많이 얘기했죠. 수익형 호텔을 소개를 했다. 청년 나이대 엄청나게 피해보고 지금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수강료 1000만원씩 받아 처 잡수시고 계셨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죠.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뭐 유튜브까지 진출해가지고 엄청난 강의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서 보기에는 네가 뭐 저기 하락파리에서 돈 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락파리보다는 상승파리가 돈 벌기가 100배 낫다. 사실은 영업해가지고 뭐 여기 뜬다 저기 뜬다 해가지고 팔아먹으면은 건당 몇백에서 몇천은 그대로 나와요. 사실상 왜 저희를 그렇게 비판하느냐? 자기네들 밥줄 끊길까봐. 그런 게 심하죠. 지금도 아주 난리치는 인간들 몇 명 있는데 딱 보면 그런 인간들 뭐다? 제가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서 안 상대하는 인간들이 몇 명 있거든요. 뭐 너무 정치적이라든가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덤빈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가치도 못 느끼고 가만히 두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 뭐예요? 다 지들 돈벌이에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비판하고 뭐 강남에 집 샀다느니 뭐 되도 않는 헛소문 퍼뜨리고 그러고 있죠. 이거 한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엄청나게 물어뜯죠. 세부 조사한다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임대차 3법 비판하는 내용 담고 있고 그런데 교란시킨다는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거 교란 아니다 건들지 마라 우리 편이니까 이런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제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비교하는 게 뭐예요? 89년에서 90년 넘어가면서 전세가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것만 갖다 쓰죠. 그래서 89년에 전세가 폭등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90년 이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줘요? 90년 이후에는 그 전에 이 정도 올라가다가 사실은 이거는 임대차법 영향도 있지만 그때 공급 엄청나게 부족했었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1기 신도시 89년에 계획해서 91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뛰고 90년 이후부터 오히려 그 전 상승률보다 안정되게 상승되더라. 훨씬 더 낮게 상승되더라. 근데 왜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여기까지만 딱 여기만 보여주죠. 언론에서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되겠죠. 지금 엄청나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상 대부분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규 계약하는 사람들 비싸게 계약하는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딱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 이렇게 올랐다면 그 뒤에는 이렇게 더 안정돼서 오르던가 아니면 매매가 하락과 동시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기만 지금도 여기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회하라고 하죠. 자꾸 임대차 3법 문제 있으니까 없애라 이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금방 이렇게 될 거 아니까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유튜버들 9월 되니까 사라지기 시작하죠. 예언했던 부동산 유튜버들 사라진다. 그러면서 해탈하셨죠. 그 전까지 육적인 것에 매여 계시다가 해탈하셨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해탈하셔버렸다. 무념무상이라고 싹 다 날려버렸죠. 영상이랑. 채널이 커지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부담됐다. 아니라고 하면 되죠. 얼굴 가리고 있는데. 아 비슷한 목소리예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빼박도 아니고. 저야 누가 저를 알아보게 되면은 아 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목소리 똑같은데. 그게 안 되지만 본인은 얼굴 다 가리고 했는데 뭐가 부담이 돼요. 오히려 얼굴 다 가리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 사실상 서버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있잖아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잡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체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 시작한다. 다 지우고 날라버리면 자기 못 찾겠지. 이런 식으로 날라버렸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카페까지 날려버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병법을 사용하시는 그분께서는 유료 멤버십 12만원씩 받았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상황인 만큼 교란행위에 일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높아심. 아니 본인이 아예 시기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추석 이후에 다시 오를 것이니까 추석 전에 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막 몰려가지고 추석 전에 몰려서 다시 상승 여론 만들어서 뜨게 되면은 그게 시세 교란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라? 특히 실수요들한테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그 뒤에 지금 엄청나게 오를 징조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 오를 거다 방어하는 거 이게 시세 교란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라 취미생활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저는 사실상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뭐였어요? 본인은 다 처분해놓고 현금만 해대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집 사서 돈 벌어라. 저는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해달라고 이야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뤘었다. 엄청나게 까였죠. 나쁜 놈처럼 생겨가지고 선한 분 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35만 되기 전까지 회사에서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항공업계가 35만 유튜버를 접고 돌아갈 만큼 엄청난 메리트가 있나요? 적어도 1, 2년 정도는 더 고생하고 오히려 직업 자체도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코로나 터진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자를 명분들 찾고 있는데 사람들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세상에서 꼭지는 언제냐 22년 전에 고점 나오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본인은 시대 교란할 의도가 없대요. 그리고 뭐 비행기 조정하시는 그분도 빌라 살거나 소액 투자할 거면 이 지역으로 하면서 알아서 개발해 줄 것이다 하면서 빌라를 추천했죠. 제가 빌라는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안 팔리니까. 그런데 빌라 추천했더라. 그래놓고서 지금 영상은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해놓고서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해놨어요. 본인이 봐도 말도 안 되니까 비공개 처리해놨어요. 이렇게 재생할 수 없음 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 해탈하신 분 찝어줬죠. 이쯤 되면 이게 진정한 시세 교란 아닌가요? 급지 따져가지고 여기가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배열이 엉망이다. 다른 사람이랑 맞지 않다는 거죠. 답심리 뉴타운 사나 보네요. 답심리 뉴타운이 엄청 좋아요. 마곡보다도 좋고 둔촌보다도 좋고 강남구 뭐 암사 강일 뭐 이런 데보다도 좋고 웬만한 데 다 능가하고 있죠. 신도림급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다. 사실상 입지상으로는 고덕보다는 둔촌이 좋죠. 고덕이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어서 신축이 많긴 한데 입지상으로는 훨씬 더 강남에 가깝고 고덕 같은 경우는 5호선 끝이고 자기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지역들 혹은 자기 매물 팔아먹을 지역들을 찍어줬을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엄청나게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빤스런. 왜? 다른 곳 같으면은 이유라도 설명하고 하는데 갑자기 접은 이유 뭐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본인 믿고서 구독자의 멤버십까지 가입하신 분들 얘기도 안 하고 튀었어요. 이거는 본인이 걸리게 생겼으니까 접고 나른 거밖에 안 되죠. 막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하고 있죠. 멤버십 회원 아닌 것 같다. 빤스런이니 구라치지 하면서 아직도 신봉자들이 있다. 근데 보면은 돈 자랑도 하고 있고 인사도 안 하고 튀었다. 사실상 예의가 없는 거죠. 저는 장담 드리는데 만일 제가 하향으로 시세 교란 시킨다고 해서 제가 잡혀가더라도 인사는 드릴 겁니다. 커뮤니티에 글이라도 남기라고 할 거고 구속수서 들어와서 바로 구속되더라도 인사는 남길 겁니다. 저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래도 몇만 명이 자기를 믿고 집을 사고 했으면은 자기가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랬다면은 절대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인사는 하고 가라. 기본은 좀 하고 가고 목소리 변조해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잘랐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구독자들과 시청자들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이 쫄리는 게 더 컸겠죠. 그러니까 예의고 뭐고 경우고 뭐고 밥 말아먹고 날랐다.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내비더니 다른 분들도 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 중단한다. 이분도 한 6만 정도 되죠. 건설품은 근무하셨다. 어느 편인지 딱 보이죠. 보면은 모 브랜드를 엄청나게 띄워주고 있다. 커넥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부동산 운영하고 유튜브 운영하고 블로그 운영하고 빅데이터 강사하고 프로젝트 강사하고 특강 다수 진행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해탈하신 분이랑 비슷하게 핵심 지역들만 해가지고 여기는 절대 안 떨어지니까 여기는 무조건 사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들만 엄청나게 유도하신 분인데 블로그까지 날려버렸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날려버린다. 잡혀갈 것을 두려워한 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보겠죠. 본인이 봐도 찔랭이 없다. 당당하다. 라고 하면은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기사들 뜨고 있죠. 근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괜히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괜히 뭐 일반인들 위해 방송해서 일반인들 위해서 방송했다고 진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들을 털어먹는 거죠. 일반인들 위해 방송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매물 이런 식으로 고객 유치하고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저 유튜브가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제보 좀 해주세요.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나중에 추후에 영상 만들 때 어떤 얘기들 했고 남은 게 있다면은 그런 거 하겠다라는 거죠.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유튜브가 일반인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자산관리 회사는 고객 하나만 유치하면은 엄청난 돈을 빨아먹을 수가 있다. 왜? 대행사한테 빨아먹고 고객한테 빨아먹고 양쪽으로 빨아먹을 수가 있는데 정부 압력 때문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산주의 국가. 자,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잡아간 적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예전에 군사정권 때 그런 게 심했었죠. 군사정권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반대되면 무조건 빨갱이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 뭐예요? 딱 봐도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다. 모든 부동산이 이제는 왜 잡기 직전에 엄청나게 뜨냐, 그 모든 완화 정책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또 언론에서 띄우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리가 팍 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들한테 위험심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이렇게 한번 했고 지금 또 그 12, 16 이후에 떨어졌다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떨어질 거 보이니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치 논리로 해가지고 공산주의다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자들이죠.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는, 혹은 많이 벌려고 했으나 못 벌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자, 왜 그만뒀을까요? 이야기 많죠. 이분도 얘기 많더라. 공산당화 돼가네요. 또 공산주의 안 나올 수가 없죠. 돈 잘 벌리는데 왜 종료하냐. 이거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재했냐. 제재한 거 아니죠. 조사해보겠다. 이 사람이 뒷광고를 했냐 안 했냐, 자기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조사해보겠다는 건데 국토부에서 고용한 애들만 방송 올리는 세상. 저보다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많고 저보다 지식 더 많이 풍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얼굴도 저보다 잘생기신 분들도 많을 테고 저를 국토부에서 뭐 자꾸 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해요. 원래부터 유명인이라서 국토부 홍보대사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기 라이트하우스 하기 전에 저 알고 계신 분, 원래 알고 계시던 분 대부분 다 새롭게 아는 사람인데 저를 뭘 볼 게 있다고 저를 국토부에서 저기 고용한 애라고 하죠? 이런 의견이다. 집값 떨어지니 접는 거 아니냐. 근데 다른 것보다 의심 가는 정황 몇 가지 얘기해주면 불법 증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례거든요. 법 위반 사례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법 위반 사례를 포착하니까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권방송에서 활동하다가 어려우니까 유튜브로 넘어오고 시행사 등과 결탁해서 특정 빌라나 오피스텔 띄우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정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거 많이 들어와요. 돈 줄 테니까 홍보해달라고. 오히려 한 채 한 채 팔아먹는 거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훨씬 더 돈이 되거든요. 팔기 힘드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아파트가 돈이 더 될 경우도 많다. 왜냐면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저희한테도 들어왔어요. 막 1,000만 원 준다느니 뭐 이러면서, 혹은 뭐 협의하자느니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추천할 만한 현장도 아니고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하는 거죠. 돈에 눈이 멀었으면 그런 거 했겠죠. 한 군데를 좀 지속적으로 많이 띄우는 경향이 있더라.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이 돌았죠. 수원이 그 당시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가격이 뛰었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었죠. 정상적이진 않죠. 그렇다면 분명히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순식간에 뛴 거는 순식간에 꺼지죠. 보통 길게 가도 뭐 1, 2년 가가지고 꺼진다. 그런데 그 가격 띄우고서 그 가격에 맞춰서 분양하는 지역을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홍보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뒷광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신축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거, 그런 건 대부분 다 뒷광고고 자기 통해서 하게 되면은 몇백씩 받으니까.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요새 뭐 2천도 받고 막 그런다는데,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보 자체가 가격이 되더라 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여기도 뭐 2번이나 띄우고 여기도 그렇더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런 홍보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무료면 처벌 안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료 강의 그만둔 사람 왜 그만뒀을까? 미리 정보가 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왜 접었을까? 답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한 명은 차 누구라고 지금 유명하죠. 자기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다세대 주택을 추천했는데도 이 강의를 할 때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분들도 버티는데 그 전에 접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뒷광고라든가, 한창 그때 뒷광고 논란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위법한 행위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접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 불리한 건 지운다. 다 지우고 날은 배탈하신 분이라든가, 혹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지우고 날르고, 이분은 안 지울 것 같았는데 비행기, 이분은 다 안 지우고 그냥 유튜브 앱만 지우고 본인은
남겨놓는다, 추억이니 뭐 남겨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본인한테 불리한 것들은 비공개 처리하고 사라졌다. 왜 그럴까요? 걸릴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 기사에서 이야기했듯이 굳이 유료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을 추천하거나 가격을 띄우려는 정황이 보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이런 경우까지는 다 잡아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래야지 확실하게 돌아가겠죠. 뭐 자기 의견 펼치는 거, 옳은다는 의견 펼치는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자기가 부동산 학원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통해서 무조건 거래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뭐 정보 알려준다 하면서 자기 직강 듣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서 뭐 몇백씩 MGM 받는 거 혹은 R 받는 거 이런 거 소개한다든가, 혹은 뭐 본인이 경매를 운영하는데 경매를 지금 막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 안 받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가 들어가야지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방송들은 사라질 것이다.